여보, 우리 돈 전부 사라졌어. 조용한 거실에 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손에 쥔 찻잔을 떨어뜨렸고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일하며 지켜온 삶의 버팀목을 단 하루 만에 잃었습니다. 38년간의 땀과 노력, 그리고 노후의 모든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렸죠. 이 모든 일은 단지 오래 알고 지낸 한 사람의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의심이 들었지만 눈앞에서 본 그 장면이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이 된 김성호라고 합니다. 38년간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중견 제조업체 생산관리부에서 말이죠. 젊은 시절부터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공장으로 향했어요.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관리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성실함의 아이콘이라고 불렀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정확히 2억 원이었어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38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그저 평범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결실이었어요. 아내 순자와 함께 이 돈으로 어떻게 노후를 보낼지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여행 갈 수 있겠네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결혼 30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아이들 키우고 집 마련하고 생활비 벌기에 바빠서 여행은 꿈도 못 꿨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가보자. 이제 시간도 충분하고. 저도 들뜬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40년 가까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길로 출근하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 부부는 시내 여행사에 들렀어요. 직원이 보여주는 여행 상품 팸플릿을 보는데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 동남아시아 패키지, 유럽 일주. 평생 꿈꿔왔던 것들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 많으시네요. 천천히 하나씩 다녀보세요. 젊은 직원의 친근한 말에 아내와 저는 마냥 좋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손주들 생각이 났어요. 큰아들 민수의 딸 지우가 올해 5살, 둘째 아들 민호의 아들 준이가 3살이었죠. 퇴직 전에는 바빠서 손주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매일 집에 있으니까 지우야, 준이야와 많이 놀 수 있겠어요. 아내도 손주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손주들이 삶의 새로운 활력소였거든요.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예금 이자율은 너무 낮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위험한 투자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니까요. 안전한 게 최고야. 우리 나이에 무슨 모험을 하겠어. 저는 항상 보수적인 성격이었어요. 38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이었죠.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호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자유롭고 하루 일정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죠.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동년배 분들과 바둑도 두고
오후에는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얻은 여유로운 노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 그리고 2억 원이라는 든든한 경제적 뒷받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퇴직 후 석 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날씨에 기분이 좋아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성호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전 직장에서 저보다 5년 먼저 퇴직한 박재훈 선배였어요. 재훈 선배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같은 생산관리부에서 근무했던 분이셨죠. 저에게는 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아, 재훈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다가갔어요. 선배는 예전보다 좀 더 여유로워 보이셨습니다. 옷차림도 평소보다 깔끔하고 얼굴에도 여유가 느껴졌어요. 성호야, 퇴직한 지 벌써 몇 달 됐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네, 석 달 정도 됐어요. 그동안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어떠세요? 나야 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성호야,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 할 얘기가 좀 있거든. 재훈 선배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퇴직 후 예전 동료들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는 마트 근처에 있는 조그만 카페로 향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은 재훈 선배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고 말투에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성호야, 너 퇴직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는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선배의 질문이라 대답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고 있어요. 별다른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자가 얼마나 나와? 뭐, 연 2% 정도요. 많지는 않지만 안전하잖아요. 재훈 선배는 제 대답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성호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봐.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선배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안전한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나이에 위험한 투자는 위험한 투자? 누가 위험한 투자하라고 했어? 재훈 선배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실행시켜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봐봐. 지난달 이자 입금 내역이야. 휴대폰 화면에는 분명히 큰 금액이 이자로 입금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제가 한 달에 받는 예금 이자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금 투자야.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 나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꽤 짭짤한 수익을 보고 있어. 저는 놀라서 선배를 바라봤습니다. 금 투자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선배는 마치 쉬운 일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금 투자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건가요?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만한 곳에서 하면 안전해. 나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서 소액으로 시작했거든. 그런데 약속한 대로 이자도 나오고 원금도 안전하고. 재훈 선배는 계속해서 자신의 투자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 번 이자를 받아보니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선배님, 그런 투자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오래된 금은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하고 있지. 사장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나도 몇 번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금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익을 배분해 주고 있어. 저는 선배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보수적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금 투자도 위험하지 않나요? 금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위험은 있어.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금값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 게다가 내가 하는 건 단순한 금 매매가 아니라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거야. 훨씬 안정적이지. 선배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휴대폰을 보여주며 이번 달 입금 예정 금액까지 알려주었어요. 이번 달에도 이 정도 들어올 예정이야. 성호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고 관심 있으면 같이 가서 상담받아 보자.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배의 제안이 흥미로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38년간 안전제일로 살아온 저에게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그런 투자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이에. 나도 그런 생각이야. 하지만 재훈 선배가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다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재훈 선배가 보여준 입금 내역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로 그런 수익이 가능한 걸까? 아니면 무슨 함정이 있는 걸까? 재훈 선배와 만난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선배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큰 금액이 이자로 입금된 게 보였는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보, 또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었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예금 이자 2%로는 정말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모은 돈을 위험한 투자에 맡길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사흘 후 재훈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호야, 그동안 생각 좀 해봤어? 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에는 그랬거든. 그런데 말이야,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가볼까? 직접 보면 마음이 놓일 거야. 어디를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은방 말이야. 사장한테 미리 연락해뒀는데 상담 받아보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구경한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보기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죠. 오후 2시에 재훈 선배와 만나서 함께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동네에서 꽤 오래된 곳이라고 하더니 정말 30년은 된 것 같은 낡은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한금은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금은방이에요? 응, 여기야. 겉보기에는 좀 오래됐지만 사장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금반지, 목걸이 같은 장신구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작은 상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 후배 김성호 씨입니다. 아,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가게 사장 정민철입니다. 정민철 사장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저희를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씩 내주며 자리에 앉았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은행 예금 정도만. 그러시군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 어려우시죠? 정민철 사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간단합니다. 고객분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금을 구매하고 그 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한 후 고객분들께 배분해 드리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건가요? 금 도매업체들과의 거래, 해외 금 시장 투자, 그리고 금 관련 사업체들과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험을 쌓아왔거든요. 정민철 사장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몇 장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저희 사업 현황과 수익률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년간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서류에는 월별 수익률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은행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수익률이 이렇게 높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하지만 저희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박 선생님께서도 이미 8개월째 투자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재훈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성호야.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걱정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없었어. 그럼 최소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투자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 6개월 약정 기준으로 연 15%입니다. 1년 약정으로 하시면 18%까지 가능하고요. 연 15%라니 은행 이자의 7-8배에 달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정민철 사장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금고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골드바입니다. 직접 보시면 믿음이 가실 거예요. 반짝이는 금괴 몇 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진짜 금 같았어요. 무게도 상당해 보였고 순금이라는 각인도 선명했습니다. 우와,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재훈 선배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죠. 고객분들의 투자금으로 구매한 금의 일부입니다. 정민철 사장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한 번에 결정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계약서 양식을 드릴 테니 집에서 천천히 검토해 보세요. 정민철 사장은 계약서 견본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투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금은방을 나오면서 재훈 선배가 말했습니다. 어때, 성호야? 생각보다 괜찮지? 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안 서네요.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여보,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나도 그래. 하지만 재훈 선배가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다는데 그날 밤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니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보였고 골드바도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약서를 받아온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함께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인터넷으로 금 투자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어요. 물론 이런 형태의 투자는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금 자체는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할 거예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액으로 한 번만 해보자. 1천만 원 정도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 저는 그동안의 고민 끝에 소액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2억 원 중에서 1천만 원 정도는 시험 삼아 투자해 볼 만했어요. 만약 정말로 약속한 대로 수익이 나온다면 그때 추가로 고려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재훈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1천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일 오후에 같이 가자. 계약서 작성하고 투자금 입금하면 끝이야. 간단해. 다음 날 오후 저는 1천만 원이 든 통장을 들고 재훈 선배와 함께 대한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이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민철 사장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결정하셨군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네, 1천만 원으로 6개월 약정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6개월 약정이면 연 15% 수익률이죠. 매월 마지막 날에 이자를 지급해 드리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해 드립니다. 정민철 사장은 계약서를 꺼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투자 기간, 수익률,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매월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1천만 원 기준으로 매월 12만 5천 원씩 지급됩니다. 6개월이면 총 75만 원의 이자를 받으시는 거죠. 75만 원이라니 은행 예금이었다면 1년 동안 받을 이자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정민철 사장은 영수증과 함께 투자 확인서를 주었어요. 첫 이자는 다음 달 말일에 지급됩니다. 정확히 12만 5천 원이 입금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금은방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큰 일을 저질렀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성호야, 이제 마음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나도 처음 투자할 때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믿고 있어. 재훈 선배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계약 완료 소식을 전했어요. 드디어 했네요. 잘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재훈 선배가 8개월째 잘 받고 있다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매일 달력을 보며 첫 이자 지급일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도 없었어요. 혹시 사기가 아닐까?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드디어 첫 이자 지급일인 1월 31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연락이 없네요. 혹시? 아내도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아직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았어. 좀 더 기다려보자. 저녁 7시쯤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어요.
KB국민은행 대한금은방 12만 5천 원 입금 잔액 만원. 여보, 들어왔어요. 저는 흥분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정말로 약속한 대로 12만 5천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보여줘요. 아내도 신기해하며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와, 정말 들어왔네요. 생각보다 정확하네요.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걱정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민철 사장이 약속을 지켰고 재훈 선배 말이 맞았던 거죠. 바로 재훈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이자 들어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나도 오늘 받았어. 이제 좀 믿음이 가지? 네, 정말 신기해요. 은행에서 1년 동안 받을 이자를 한 달에 받다니.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첫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2월에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12만 5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요.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투자인 것 같아요. 아내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이면 6개월 후에 원금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3월 이자도 문제없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매월 말일이 기다려졌어요. 은행 예금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이었거든요. 어느 날 재훈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야, 요즘 어때? 투자 만족하고 있지? 네, 정말 만족해요. 매월 정확히 이자가 들어오니까 믿음이 가요. 그럼 추가 투자는 생각 안 해봤어? 나는 이번에 좀 더 늘릴 생각이거든. 추가 투자요? 응, 정민철 사장한테 들었는데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대.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더라고. 저는 선배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자를 받았으니 추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했어요. 얼마나 더 투자하려고 하세요? 나는 2천만 원 정도 더 넣을 생각이야. 성호, 너도 여유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추가 투자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문제 없었으니까. 하지만 너무 많이는 안 되겠어요. 그럼 1,000만 원 정도 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점점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재훈 선배도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매월 받는 이자가 저희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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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첫 투자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월 정확히 12만 5천 원씩 들어오는 이자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은행 예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익률이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훈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야, 시간 있으면 만날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난 재훈 선배는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성호야, 정민철 사장한테 들었는데 금값이 폭등할 것 같대. 금값이요? 응,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안전 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대. 지금 투자하면 기존 15%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선배의 말에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정민철 사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크게 투자할 생각이야.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큰 금액이긴 하지만 기회는 놓치면 안 되잖아. 정민철 사장 말로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래. 저는 선배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액으로 안전하게 투자했는데 갑자기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선배님,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야.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재훈 선배가 8천만 원 투자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8천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럼 3천만 원 정도는 어때?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아내도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이자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민철 사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금 시장 상황이 정말 좋아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재훈 선배한테 들었어요. 지금이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제금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고 저희가 확보한 물량도 한정되어 있어서요. 정민철 사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기존 15% 수익률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3천만 원 이상 투자하시면 연 20%까지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이면 25%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연 25%라니 정말 놀라운 수익률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1,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큰 금액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3천만 원 정도는 어떠세요? 그래도 20% 수익률은 가능합니다. 3천만 원에 연 20%면 1년에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12만 5천 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네, 하지만 너무 늦으시면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어요. 다른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계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위험도 따라서 커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민철 사장 말로는 3천만 원 투자하면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대요. 50만 원이요? 그럼 지금의 4배가 되네요. 네, 그런데 투자 금액도 3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문제 없었으니까. 하지만 너무 많이 하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럼 2천만 원만 더 추가할까요? 총 3천만 원으로.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재훈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추가 투자하기로 했어요. 오, 그래? 얼마나? 2천만 원 더 해서 총 3천만 원으로 할 생각이에요. 좋은 선택이야. 나는 어제 8천만 원 추가 투자했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뻔했어. 오후에 대한금은방에 가서 추가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정민철 사장은 매우 만족스러워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3천만 원이면 월 50만 원씩 6개월이면 총 300만 원의 이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고 2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이제 총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 되었어요. 3천만 원 투자 후 한 달 동안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월 50만 원의 이자는 저희 부부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되었거든요. 여행 계획도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정민철 사장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특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슨 기회인가요? 해외 대형 금 거래처에서 긴급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6개월 만에 40% 수익이 가능합니다. 40%라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익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는 대량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상품이에요. 최소 5천만 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퇴직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약속을 어긴 적이 있나요? 정민철 사장의 말에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기존 3천만 원에 2천만 원만 더 추가하세요. 총 5천만 원으로 6개월 투자하시면 2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2천만 원의 수익이라니 투자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까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이미 다른 투자자분들이 대기하고 계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여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니. 하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에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요. 재훈 선배도 이번에 더 큰 금액 투자한다고 했고요. 결국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총 5천만 원을 맡기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한 후 며칠 뒤 정민철 사장에게서 또 다른 제안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기회라면서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면 6개월 만에 40%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런 기회는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퇴직금 전액 2억 원을 투자하시면 6개월 후에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재훈 선배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모두 금 투자에 맡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모두 투자하기로 결정한 후 저는 다음 날 바로 대한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갔어요.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릴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여보? 가는 길에 아내가 계속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 재훈 선배도 큰 금액 투자한다고 했고, 정민철 사장은 저희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계약서 작성이 끝나고 퇴직금 잔액 1억 5천만 원을 모두 입금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2억 원이 된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2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매월 이자도 상당할 거예요. 월 67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월 670만 원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은행 예금으로 평생 받을 이자를 한 달에 받는 셈이었어요. 첫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670만 원이 입금되었거든요. 아내와 저는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정말 들어왔어요. 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 돈으로 저희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부터 시작해서 유럽 일주까지 꿈꿔왔던 모든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지우와 준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큰아들 민수와 둘째 아들 민호에게도 생활비를 보태줄 수 있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생기셨어요? 민수가 궁금해했지만 저는 투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달에도 정확히 6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믿음이 갔어요. 정민철 사장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훈 선배와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성호야, 어때? 투자 만족하고 있지? 네, 정말 대박이에요. 매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진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세 번째 달이 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이자 입금이 하루 늦어진 거예요. 여보, 이번 달은 왜 늦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행 업무 처리가 늦어진 걸 수도 있어. 하루 이틀 늦는 건 별일 아니야. 다음 날 이자가 입금되긴 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민철 사장에게서도 사과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은행 시스템 점검으로 하루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자 지급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정민철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훈 선배에게도 연락해 봤습니다. 선배님, 혹시 이번 달 이자 받으셨어요? 아니야, 나도 못 받았어. 어제부터 사장한테 연락이 안 돼.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혹시 사기당한 건 아닐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금까지 계속 이자를 받았잖아. 하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직접 대한금은방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민철 사장님, 문을 두드리며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깜깜했고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옆 금은방 언제부터 문 닫은 건지 아세요? 아, 거기요? 일주일 전쯤부터 계속 문 닫고 있어요. 사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일주일 전이라니 바로 이자 지급일 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우리 2억 원 다 날린 건 아닐까요?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사기라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재훈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금은방에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뭐? 정말? 네. 그리고 옆 가게 사람 말로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 닫혀 있었대요. 전화 너머로 재훈 선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야, 내일 같이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요? 응, 뭔가 이상해. 이런 상황에서는 신고부터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재훈 선배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이미 몇 명 와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에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이자를 정확히 지급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큰 금액을 투자받고 잠적하는 방식이죠. 형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희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억 원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2억 원 전액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보, 어떻게 하죠? 아내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받았던 계약서와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실제와 다른 것 같았고 주소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민철 사장이 보여줬던 골드바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모두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들 다 가짜예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아내와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모든 것이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사기였던 거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철은 가명이었고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는 소식이었어요. 피해자는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총 15명, 피해 금액은 3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의 차가운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을 때 아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정말 막막했습니다. 2억 원이 사라진 지금 저희에게 남은 건 월세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3천만 원뿐이었어요. 여행은커녕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퇴직금을, 투자 사기를 당해서 모두 잃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응, 미안해. 아버지가 욕심을 부렸어. 민수는 크게 화를 내지 않았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둘째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부부의 관계도 냉랭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기 어려워했어요. 여보, 제가 말렸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매일 자책했습니다. 38년간 성실하게 모은 돈을 욕심 때문에 한순간에 날려버린 자신이 한심했어요. 생활비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이자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다시 취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경력은 좋으신데 연령이. 면접장에서 듣는 말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아보는 게 어때요? 동사무소에서 소개받은 곳이 노후복지센터였습니다. 거기서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노후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어떤 일을 원하세요?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요. 환경미화원 일자리가 있는데 새벽 일이긴 하지만 괜찮으시겠어요? 환경미화원이라니,
평생 생산 관리직으로 일했던 저에게는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벽 5시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쓸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거리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노동이지만 거리가 깨끗해지는 걸 보면 뿌듯함도 느꼈어요. 무엇보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었는데 각자 사연이 있었어요. 성호 씨,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옆에서 일하는 김철수 씨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 일 하셨어요? 저요? 3년 됐어요. 저도 사업 실패해서 이 일 시작했거든요.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새벽 거리를 쓸면서 저는 매일 다짐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정직하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실패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벽 5시 저는 거리로 나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비록 2억 원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함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의심부터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세요. 저처럼 평생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노후 사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